터졌을 때 우리 그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 클 수도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구상 유일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도 아마 우리는 굉장히 담대한 민족 같고 그러면 지금 북한은 핵폭탄 실험 지금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네. 벌써 2017년 7년이 지났네요. 이게 맞아요. 2017년에 이제 6차 핵실험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죠. 그리고 2024년이니까 이제 7년 돼 가네요. 그동안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네. 했는데 실패했다. 첫 번째,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권총으로 치면은 저기 영화에서 표현 있잖아요. 연기, 스모킹 건이라는 건데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든지 했는데 불발했든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하지 않았던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하에서 핵실험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특히 5차, 6차는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6차는 특히 강력해서 우리는 조금 작게 치는데 보통 30만 톤이면은 나가사키 15배 그리고 히로시마 20배. 생각해 보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15개, 20개 도시가 날아갈 만한 게 지하에서 터지면은 그게 만탑산이거든요. 풍계리. 산이 올라갔다 내려와요. 30cm 정도. 그래서 푹 떨어지니까 펑퍼짐해겠죠. 그래서 한 1km 정도씩 전부 다 푹 가라앉고 키가 작아졌죠. 6차 핵실험이요. 자, 그러면은 그 폭발 당시에는 1억도가 순간적으로는 온도가 1억도쯤 되거든요. 1억도면은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도 안 가는 온도인데. 이렇게 저도 그냥 녹는 거 아닌가요? 녹는 게 아니고 승화한다니까 녹은 다음이죠. 아. 기화도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전부 그냥 핵이 원자가 따로따로 전자 따로 핵자 따로 전부 흩어져 버린다니까요. 네. 그걸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물론 혈액중 플라즈마라는 게 그게 플라즈마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1억도인데요. 아까 뜨겁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로서는 태양이죠. 표면이 6,000도밖에 안 돼요. 중심으로 들어가면 1,500만 도. 1,500만 도에 6배, 7배가 1억도죠. 그 온도면은 그 만탑산 지하 좁은 방에서 했겠죠? 전부 그냥 바위가 승화되죠. 그리고 일단은 다시 흘러내리죠. 식혀지니까 그걸 이제 유리화 된다고. 그러니까 바위가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인류가 실험했던 7월 16일로 기억하는데요. 트리니티.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존던이라고 하는 이 시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냥 우리 삼위일체라고 번역하죠. 그 시에서도 그 네바다 사막이었는데요. 거기 가면은 보존이 돼 있어요. 전부 석영처럼 유리가 돼버린 거죠. 모래가요. 그처럼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깨지기 시작하죠. 금이 가죠. 크레이 가는 거죠. 제 이름처럼 균열이 막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비가 오죠. 그렇죠. 그러면 빗물이 새 들어가요. 그게 밑으로 가죠. 후쿠시마처럼 지하로 스며들어가요. 그게 바로 옆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또 동해로 연결돼요. 근데 그 장흥천도 있고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강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 북한만 하더라도 상수도가 우리나라처럼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런 걸 보면 한 20-30년 뒤쳐졌죠. 거기서 바로 상수도 그리고 빨리 한단 말이죠. 그게 사람 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사물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났고 또 나고 하지만은 오래전부터 탈북민중의 그 길주군이거든요.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도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 곳이죠. 거기에서 그 탈북한 사람들의 800명 중에서 40명을 표본 조사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가 보통 받는 거에 1000배를 받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느냐? 아니에요. 보통 허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1mSv 하면 그거에 1000배를 받았는데 1시버트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연관 관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여성이란 말이죠. 담배도 안 피웠고 CT 촬영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왔으면은 거기서 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6번 넘게 했기 때문에 더 넘을 수도 있고 불발까지 한다면 그리고 플루토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소위 그 북한에서 의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희귀한 병. 그 이제 귀신병이라고 하죠. 귀신병.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고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시골이니까 치료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돈 만들어서 평양까지 가는데 그 어떤 학생 그렇죠? 갔는데 또 치료를 못 받았죠. 그 돈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40명 중 4명. 그런데 그 여성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
저기 남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가 먼 데로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무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혹시나 북한 핵무기가 서울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한복판에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진짜 일단 떨어졌다고 가정하면요. 그런데요,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 일단 북한이 쏠 일이 없다는 건가요? 예, 왜냐면요, 미국이 2번 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미국은 일본에 점령해서 일본을 차지할 뜻이 없었어요. 북한은 적화통일입니다. 그럼 결국 다 본인들이 와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를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까요? 아니요. 그럼 바보죠. 이거는 겁방용이죠. 네. 그렇지만 작가님 말씀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떨어지면 진짜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도 푸틴이 못 쓰는 강력한 걸 쓴다. 전략핵, 뭐 메가톤, 100만 톤짜리 쓴다. 아닐 겁니다. 10,000톤 정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 쓸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똑같이 그냥 어떤 견줄 수 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있으니까 히로시마 정도. 그게 조금 작거든. 15,000톤짜리가 서울 상공 500m. 보통 그걸 시뮬레이션 할 때 어디서 터뜨리는 줄 아십니까? 서울시청 아니면 용산구예요. 뭐 서울시청은 대통령실이나 뭐. 맞아요. 근데 용산구가 그 당시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렇죠. 용산구를 때리는 이유는 전략적으로. 국방부 뭐 전부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했는데 사실 이번에 대통령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죠. 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건데 일단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시뮬레이션 할 때 서울시청이나 용산 국방부죠. 정확히는요. 했을 때 청와대는 조금 원거리, 먼 거리에 있었는데 지금 바로 직격탄이죠.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상상하기 싫지만 한번 해볼까요? 한 500m 떨어진다고 쳐요. 그럼 이제 원층으로 쫙 퍼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원자폭탄의 존재를 몰랐죠. 그리고 비행기가 오나 보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비행기로 오지 않고 아마도 단거리 탄도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죠? 장거리도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탐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양에서, 그리고 물론 평양에 쏘지 않겠죠. 휴전선이 쏘겠죠. 그렇죠? 비무장지대에서, 저기서. 근데 일단 평양이라고 치죠.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약 90초거든요. 90초. 동안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삼축 방위 체제, 킬체인이다, KAMD다, 네. KMPL, 기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다, 미사일 방어다, 또는 대량 응징 보복이다. 이런 게 작동을 하려면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게 선제 타격이거든요. 선제 타격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상대방이 핵을 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점장이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요즘 고체 연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이 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쏠 때 한 방만 쏠까요? 수백 발 쏠 겁니다. 그중에 어떤 게 핵폭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대기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사드는요. 어떤 게 핵탄두인지 알 수가 없나요? 알 수가 없죠. 죄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꼴이 나죠. 아이언돔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그냥 완전 그 대량 공격을 했잖아요. 5,000발 쏘면은요. 그 중에 1,000발을 막는데 700발 정도 막았거든요. 나머지 4,300발 떨어지면 못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공격해오면은 대륙간 탄도탄 쏠 것도 없습니다. 지척간이니까요. 가깝죠. 그래서 오는 시간이 이제 첫 번째는 90초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발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드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요. 고고도거든요. 지금 저 고도로 오는 거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게 얌전하게 오는 게 아니고요. 요동을 치면서 그냥 고개 비행을 하거든요. 놀랍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리고 첫 번째는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킬체인이 있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방공망이 필요한데 그 방공망도 뚫려 있는 상태죠.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뚫렸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은요. 속전속결입니다. 바로 끝내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달이죠? 이게 지금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없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하지 않지만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 분명히 있어요. 근데 씁니까? 못 쓰죠. 네. 그 위는 러시아가, 인도가, 중국이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폭탄도 웬만해서는 쓸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도 작가님 말씀대로 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용케 찾아서 저기 온다. 그런데 90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30초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 중에서 저거라고 맞출 동안에 아마 60초 넘게 걸리죠. 근데 좋아요. 운 좋게 정확히 잡았어요. 자, 그러면 저게 떨어질 때 30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우리 아마도 잔인하게도 일과 시간이었다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이제 직장이 있겠지만 나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하철로 간다고 칠까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로 피하라고 할 겁니다. 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압사 사건이 나가더니요. 이태원 보세요. 그 몇백 명, 1000명도 안 됐을걸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몇십만 명, 지하철 승객, 버스 승객 하면 그 순간에 100만 명을 하지만 몇십만 명 아닐까요? 그게 저번대로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전부 압사가 되죠. 그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달은 버텨야 되거든요. 우리 한 달 버틸 수 없습니다. 거기 물론 햅쌀, 라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약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방독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없는 게 있습니다. 정화조.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요. 사흘쯤 되면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정화조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지하주차장, 지금처럼 지하 5층이다, 6층이다. 첫 번째, 그것도 사실은 임시방편이죠. 그렇지만은 당장 피해를 보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그렇게 치다 보면은 아마도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10만 명 단위. 근데 이제 비관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그야말로 한적한 시골이었죠. 대한민국 서울은 대도시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이죠. 그렇죠? 1000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몇백만 명이 노출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직사자가 늘게 되죠. 사망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 위력에 비해서 50만 명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뉴크맵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여러 번 터뜨려 봐가지고 거기 핵시험 뉴크맵이니까 이제 전자적으로 자, 크기는 메가톤이냐, 100톤이냐, 1000톤이냐 다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공중에서 들이냐, 육지에서 하느냐, 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서울이냐, 도쿄냐 집어넣어가지고 톡 누르면,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 그때 뭐 비가 오느냐, 마느냐 하면은 이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벌써 몇억 번 터뜨리더라고요. 그런 아주 유명한 맵이. 근데 굉장히 정확해요. 상당히. 그걸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10만 명 단위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들쑥날쑥하지만 최악으로 봤을 때 25만 명 즉사자, 그리고 약 50만 명 내외가 즉사하거나 한 달이나 1년 있다가 이제 방사선 오염으로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첫 번째 즉사자는 그냥 숭화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지상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경 조직이 알려주기 이전에 모든 게 분해되어 버리니까요. 여기 두뇌까지 가기 전에 몸이 분해되어 버린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핵 자체가 분해되어 버린다니까. 몸이 분해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피해 규모는 엄청난데, 우리가 그 방공호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요, 방공호를 또 막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방송물 낙진 오고 하니까 있나요? 없죠. 그냥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요. 그리고 작가님 반팔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이건 농담입니다. 그리고 외투 입고 담요, 이불 있으면 하고, 그 얼굴만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창문 전부 다 내리고, 커튼 내리고, 쉐이드 내리고, 발 내리고, 그다음에는 전부 천으로 또 가리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건물 중심부이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이잖아요. 중심에 속해요. 그렇지만 맨 위 안 좋아요. 맨 아래도 안 좋고 중심부가 좋아요. 그리고 바깥에 유리창이 없으면 좋은데 지금 건물 다 유리창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휘장이 져 있지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945년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냥 조금 과장 80년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벌거숭이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는요,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대峙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마스도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있잖아요. 독일이 동서로 갈려 있었지만, 근데 독일 통일됐죠.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박정희 대통령 빼고는 전부 미국에 기대면서 미국 말에 넘어가가지고, 물론 맞지만 미국 본토가 위협받으면은 샤를르 드골 대통령이 1960년대 한 이야기가, 존 케네디 대통령이 왔을 때요. 그때 질문을 했죠. 뉴욕 상공에 버섯구름 피워놓는데 파리 지켜줄 거냐? 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솔직하잖아요.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개발한 겁니다. 우리 워싱턴 DC, LA에 버섯구름 피워나온, 그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ICBM이 개발됐으니까요. 이제 진입만 하면은요, 진입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기 맥동판이 저희 콜로라도 좀 떨어지면 되거든요. 본토가 위협당하는데요. 서울 불바다가 된다고 구해줄까요? 당연히 후퇴하죠.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준비됐느냐?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국방장관 나와가지고 대량 응징 보복한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해요?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스위스만도 못하다. 스위스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1배 반이 들어갈 수 있는 방공호가 다 있어요. 한 달, 길게는 석 달 버틸 수 있는. 스위스가 중립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 유일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도 아마 우리는 굉장히 담대한 민족 같고 대통령의 간이 굉장히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한미 군사협력, 군사동맹 70년째 됐나요? 넘었죠? 그것도 좋은데요. 미국 본토가 궁해지면은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갈수록 더 안 좋은 소식 중 하나는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청구서 날아오고요. 그리고 바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이 되면 트럼프가 잘한 게 뭐죠? 딜이죠. 그리고 지금 공이 필요하죠. 네. 공적이요. 가장 좋은 게 북한의 해결인데 좋은 게 뭐죠? 전에 하다 만 것. 핵시설 조금 폐지해버려. 그럼 제재 풀어줄 테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나갈게. 대한민국 알아서 해.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오겠죠. 그렇지만은 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할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요. 굳이 로마의 그 명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 명언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건 맞는데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전쟁 옹호론자는 아니지만요. 대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어느 구석에선가 저 모르게 핵무기 개발이 되고 있을까? 되고 있겠죠? 나라라면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 조금 이야기가 빗나가긴 했지만은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터졌을 때 우리 그런 그 예비 능력,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 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 문제다. 우리가 바라는 건 미군인데요. 구암, 오키나와에서 오겠죠. 분단위도 아니고 시간 단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폭격기 떠가지고 오는 거 시간 단위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는 거는 90초. 그리고 더 정확히만 30초밖에 없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이거는 누가 이길 건지 보이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거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핵폭탄이 날라오면 어쨌든 요격 말씀하신 대로 한 30초 네네. 정도 시간이 있어 찾았어요. 그걸 요격을 제대로 했어요. 네네. 공중에서 맞춘 거죠. 맞추면 그 핵폭탄의 파괴력이 이제 안 퍼지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공중에 터져도 어쨌든 핵탄두였으니까 거기서 핵이 터지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셨는데요. 네. 자, 핵에는요. 우라늄이라면은 약 25kg 정도, 그리고 플루토늄은 약 북한은 아직 기술이 좀 떨어지니까 6kg 정도가 들려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자몽 정도 돼요. 자몽 아시죠? 좀 제법. 그게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데요. 이 자몽을 어떤 강력한 힘으로 해가지고 자두만큼 조그맣게, 그러니까 동그랗게 자몽이라는 하는 구에서 자두라고 하는 조그만 구, 그러니까 대구에서 소구로. 대구 도시 말고요. 큰 구에서 작은 구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농축이 되면서 그 동시에 중성자를 공급해주면, 그러니까 플루토늄, 우라늄은 땔감이죠.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중성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공급해주면 그때 이제 강력한 핵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가장 큰 게 뭐죠? 자몽을 자두로. 그럴 때 이제 약 30만 기압으로 눌러줘야 돼요. 입체각으로 정확하게. 잘못 누르면 삐져나오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자, 그걸 뭘로 하느냐? 고폭, 약, 폭약이에요. 그렇죠? 요즘 그 RDX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만들죠. 지금 포탄 잘은 모르지만 수출하고 있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재래식 기술 있단 말이죠. 자, 그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마도 이제 북한도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미식 축구처럼 또는 무등산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게 감싸져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날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탄두에 들어가 있겠죠. 마술처럼 탁 맞췄습니다. 그럼 일단 탄두 껍질 터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장 바깥에 이제 그게 터지게 되면은 우라늄 238이 꽉 잡고 있어요. 텅스텐하고 우라늄 꼭. 그게 이제 가격이 된단 말이죠. 그건 핵반응 안 해요. 어디를 맞출까요? 재래식 폭탄. 그건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터지다 보면은요, 한쪽을 먼저 텄잖아요.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핵이 터지려면 이게 정교하게 1000만 분의 1초 동안에 쫙 안쪽으로 내폭을 해야 되는데 외폭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이 터질 이유는 없어요. 단지 주변만 터져요. 그러니까 섬광은 나죠. 그중 방사성 물질도 나옵니다. 껍질, 템퍼, 우라늄 238인 이것도 이제 방사성 물질이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플루토늄 대응.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그런 방사 물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터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도치 않지만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 번 잘못 터뜨렸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핵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기폭이 되게 오겠지만은 아주 정교하게 360도 입체각으로 터지지 않으면 한 곳을 요격했으니까 그 미사일이 때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불균형이죠. 불규칙이죠. 비대칭이죠. 이거는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찝찝하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거는 진짜 핵 폭탄이 터졌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는 약 수십 톤 정도, 100톤도 안 되는 게 그냥 TNT가 터지는 거라서 그는 괜찮아요. 어쨌든 요격만 성공하면 좀 괜찮아지는 건 그렇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미국이 다른 실수로 뭐 다른 국가의 핵을 떨어뜨렸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소위 기밀 사항인데요. 알려진 것만이 32번. 32번을 2번. 쐈다는 건가요? 아니요. 쏜 게 아니고 실수한 거죠.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폭기, 그러니까 폭격기죠. B로 시작하는 B, 여러 가지 B로 시작하는 그 전폭기에 싣고 가다가 된 게 거의 전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수함에 싣고 가다가 서로 러시아 거하고 부딪혀가지고 한 게 또 한 5건 있고요. 근데 7건 정도가 1950년이니까 초창기에 일어났어요. 그 되게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조금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자국에서 일어난 게 미국 내에서 일어난 게 많은데 공군 기지에서 가다가 떨어뜨린다, 조금 저속함수 처박는다 이런 게 있었죠. 보통 조종사 살아남죠. 먼저 튕겨져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처박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재래식 폭탄은 터져요. 그렇지만 이게 정교한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전폭기가 갖고 갈 때는 훈련용이기 때문에 안전핀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물질은 정작 따로 있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는데 예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린랜드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덴마크 쪽에 있는 북극 지역에 있는 그린랜드에 있는 거기 튜르라고 하는 그 미국 공군 기지인데 거기서 실제 장착을 해가지고 연습이라서요. 이제 그 당시 아마도 냉전 시대고 아마도 소련을 겁주기 위해서 이제 진짜 싣고 갔어요. 가다가 비행기가 엔진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회항하는데 그때 밤베이라고 그러니까 그 폭탄 창이라고 해야 될까? 폭탄 싣고 잡고 가잖아요.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완전히 중력탄, 낙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페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핵 반응 없었고요. 핵폭탄은 없었고 핵폭발은 없었고 재래식 TNT가 터졌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법 분화구가 한 25m, 깊이가 한 3m. 근데 이거는 핵폭탄은 킬로미터, 10km짜리가 터지니까요. 그건 이제 비교는 안 되지만 터졌는데 그때 덴마크가 발끈했죠. 그렇죠? 나토, 북대정조약기구지만 그린랜드가 지금도 아마 덴마크 땅일걸요. 그래서 다시는 덴마크 영토 내에서는 훈련하지 마라 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북대장 조약기구 나토 훈련차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러시아 구소련이죠. 핵 잠수함끼리 부딪혔음에도 거긴 또 핵 어뢰가 있거든요. 그래도 핵 폭발은 없었습니다. 터지려면 어쨌든 정교한 장치가 예,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불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충격으로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재래식 폭탄만 터진다. 그런데 폭탄하고 딴 이야기지만 원자로가 망가진 적은 있죠. 특히 베렌츠라고 하는 그 북극해 부근에서 러시아 구소련 잠수함들이 실제로 원자로가 망가진 적은 있고 그때는 방사물질이 나온. 그건 이제 핵폭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핵폭탄이 실수로 떨어졌을 때 폭발했다라는 기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군사 기밀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죠. 또 저기 이런 그런 기밀을 또 파헤치는 그런 또 해커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낼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